네, 이제 예제 셔츠를 통해서 하나씩 요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제 셔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예제 셔츠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셔츠를 사는 거니까 buy a shirt 해서 셔츠를 하나 사는 시나리오를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셔츠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이 셔츠 상태에서는 이제 begin transaction 타입을 가진 액티비티가 아니라 액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vnek t에 대한 양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현재 이 창이 이제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창이 떠진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commit order에서 해당 confirmation이라는 요소를 넣었을 경우 나오게 되는 창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quantity를, 그러니까 수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개를 사려고 하고요. 이제 3개를 넣으시면 3개가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update transaction 타입을 가진 액션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yes를 누르면 commit order는 실행되게 되는 거고요. no를 하게 되면 이제 cancel transaction 타입을 가진 액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yes.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은 끝난 겁니다. 이제 하지만 트랜잭션 끝난 후의 상황을 저희가 액티비티라고 말씀드렸죠. 이 액티비티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내 셔츠 오더한 거 보여줘. check on my 셔츠 오더 했을 경우 요 에러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 화면이 재갱신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게 실제 디바이스 상황이면 어떤 다른 행동을 하다가도 빅스비에게 내 셔츠 오더 어떤 상태가 어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디버그 창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 리프레시 액티비티를 타입으로 가진 체크 스테이터스라는 액션이 실행된 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빅스비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 주문이 이제 불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는 트랜잭션 플로우를 이제 셔츠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트레이닝 관련된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시면 buy a medium shi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른 commit order로 되어 있죠. commit order로 우선 골로 가는데 요 보시면 초록색으로 뭐 route 해서 create order, create it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route가 중요합니다. 이 commit order를 하게 되면 우선은 오더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먼저 이 오더에 필요한 아이템이 어떤 건지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수량인지 어떠한 사이즈인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벽해진 주문이 이 커밋 오더 액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거쳐가야 하는 액션들이 있는 거죠. 그 거쳐가야 되는 액션들을 여기 이 라우트를 통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create 이 발화를 했을 경우 먼저 create 아이템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create order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밑에서 받아왔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commit order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NL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적 코드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commit order를 보겠습니다. commit order를 보면 이제 인풋에는 order라는 게 있고 require로 돼 있죠. 이 order는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confirmation이라는 이제 요소가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confirmation이라는 것은 이 유저에게 이 아이템이 혹은 이 주문이 맞냐 최종 확인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confirm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confirmation 뷰로 가시면 이제 confirmation 뷰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어떠한 뷰를 그려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 지금 이렇게 쭉 돼 있어서 한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결국 그겁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수량을 변경하거나 혹은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봤던 그 뷰가 이런 코드로 구현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보시면 이제 이게 수량, 여기가 사이즈가 나온 부분이죠. 보시면 수량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트레이닝에서 보았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 수량에서 누르게 되면 커밋 오더로 다시 오는데, 이 오기 전에 get content이라는 액션, 업데이트 오더라는 액션을 거쳐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커밋 오더로 다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거쳐서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셔서 값을 변경시킬 수 있고, 혹은 주문을 했을 때 주문에 대한 주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nfirmation 뷰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create order로 가겠습니다. 이제 create order를 가게 되면 required로 해서 이제 default init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 인풋이 있는데 인풋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인풋은 required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인텐트 안에 있는 이 골에 있는 이 액션을 실행해라 라는 의미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값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를 선언해 놓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여긴 begin trans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결국은 커밋 오더를 했을 때 이 라우트를 하는 도중에 이 create 오더에서 begin transaction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아이템을 하고 그 create 아이템 액션을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와서 여기서 이제는 commit 오더로 이제 데이터를 넘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update 오더도 하나 보시면 update 오더도 비슷합니다. 타입은 update transaction,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create 오더랑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거는 이 오더를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데이터와 인풋 그룹으로 새로 받아올 데이터를 이제 변경해서 넣어준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 결과값을 그 결과값인 아웃풋 오더를 이제 다시 커밋 오더로 넘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오더와 혹은 크리에이트 오더에서 만들어진 그 오더가 이제 커밋 오더로 오게 되고, 이 오더에서 이제 유저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죠. 이 주문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 그리고 이 유저가 이 주문 그대로 가, 이 주문 주문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리시프트라는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이 리시프트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처로 액티비티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아니야 이 주문 취소할래 라고 하게 되면 캔슬 오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캔슬 오더에서도 해당 값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으로 리시프트를 반환하게 되지만, 이 캔슬 트랜잭션을 통한 것은 이제 빅스비 플랫폼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커밋 오더를 해서 yes를 한 그 주문만이 이제 빅스비 플랫폼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문했던 이 액티비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시뮬레이터 상에서 보여드렸던 check on my search order를 했을 경우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거는 이제 commit 오더를 통해서 yes, 유저가 yes를 했을 경우 이제 빅스비 플랫폼에 저장된 값을 불러오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 트랜잭션의 결과물은 리시프트라는 컨셉이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리시프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액티비티 활동으로 가기 전에 컨셉에 오더 컨셉하고 리시프트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이템이 있고 수량이 있고 총 가격, 뭐 홀드 타임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피처 트랜잭션이라는 건데 이 피처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 트랜잭셔널 플로우에서 이 컨셉이 가장 중요한 핵심 컨셉이다 라는 것이고 이 컨셉을 위주로 이 트랜잭션이 흘러간다 라고 선언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시프트를 가시게 되면 피처의 액티비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트랜잭션이 끝나고 액티비티 상태가 됐을 경우 이 리시프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액티비티에서 모든 행동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컨셉을 보신 후에 이제 check on my search라고 했을 경우 아까 check status라는 걸 불러온다고 스테이터스 액션을 실행한다고 알게 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타입은 refresh activity라고 하게 돼 있고 리시프트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하게 되고 이 리시프트는 디폴트 이닛으로 find last recip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현재 어떠한 유저가 이제 나중에 주문을 해놓고 나중에 까먹었을 때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그때 주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주문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 리시프트에 대한 것은 데이터는 이제 빅스비 플랫폼 내부에 있지 현재 뭔가 앞에 있는 트랜잭션으로 끝나와서 나온 데이터가 없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이제 빅스비 플랫폼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필요한 액션이 이 find last receive이라는 겁니다. 이 find last receive이라는 액션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rchived lookup이라는 타입이 있고 이 archived lookup이라는 타입이 있으셔야 이제 해당 find last receive 코드명에서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API를 부르게 되는데 이 API를 사용하셔서 저장해둔 빅스비 플랫폼에 저장해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흘러가는 거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트레이닝, 커밋 오더, 크리에이트 오더, 업데이트 오더, 캔슬 오더 그리고 체크 스테이터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걸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파일명은 많아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액션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오더 컨셉 그리고 리시프트 컨셉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처음 이 셔츠를 보시면 액션도 많고 컨셉은 무지막지하게 많고 그리고 리소스를 보셔도 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시면 트레이닝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막 여러 보시고 좌절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액션들만 쭉 보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생겼을 때 보시는 파일들이고요. 이 전체 플로우는 어떻게 돼?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제 트랜잭션 서포트랑 액티비티 서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서포트의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랜잭션 상태에서 유저와의 상호 적용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반응할지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그 예제 중 하나가 여기에서는 만약에 유저가 트랜잭션 상황에서 주문을 중단하였을 시에 얼마나 이 중단한 주문 데이터를 얼마 동안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지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타이머도 있고 스테이터스 바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유저에게 경고도 하고 아니면 얼마 정도 갖고 있을지를 이제 가진 부분이라고 하고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유저가 눌렀을 경우
이 스테이터스 바를 눌렀을 경우 오더가 실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한 가지 예제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리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비티 상황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끝나고 이제 액티비티 상황에서 유저 액티비티 리시프트 안에 들어있는 오더 스테이터스의 상태에 따라 이 오더 스테이터스가 뭐 주문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 오더가 지금 이제 shipped 배송 중인지 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문서가 어떻게 데이터가 변하고 이 주문서를 유저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정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시고요. 이런 것들은 개발자분이 구현하시는 입맛에 따라 변경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랜잭션 플로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물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구조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